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가 옥정 물류창고와 관련해 일부 사업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LG 헬로비전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양주시는 해당 부지의 착공 기한인 2년이 지났고 사업자의 연장 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자는 양주시의 방해 등으로 제때 착공하지 못했다며 취소를 강행할 경우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신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건축 허가를 받은 양주 옥정 물류창고 2부지입니다. 공사를 위한 펜스는 설치돼 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건축법상 사업자가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됩니다. 양주시가 이 부지에 대한 사업 취소를 추진하는 근거인데요. 다만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1년 안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양주시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주시는 이달 초 사업자를 불러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때 착공하지 못한 건 양주시의 허가 취소를 위한 공사 중지 명령 등 불법 행위로 PF 금융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사 중지 명령 후 매각과 임대차 계약이 모두 무산됐고 중지 명령 해제 이후 다시 PF 조달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아 해당 사유 등을 포함해 연계 신청서를 제출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주시는 2022년 7월 도로 점용 허가 없이 공사 차량이 오갔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해 말 감사원 지적을 받아 해제했습니다. 사업자는 또 양주시가 재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착공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점, 회복 기회를 주지 않고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해액이 이자만 2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담당 부서는 현재 방침은 여전히 사업 취소라며 청문 주재관의 의견서를 보고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취소하려는 양주시와 사업을 이어가려는 사업자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물류창고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정성호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선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선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국회의장이 되어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일하는 국회, 민생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국회, 국정을 세세하게 점검하는 유능한 국회, 그리고 국회 감사권과 예산권을 강화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양주 지역 최초 5선 의원으로 국토위 위원장 직무대행과 기획재정위 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가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책임지고 동두천 지역에 첨단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2014년 정부는 미 이사단의 동두천시 잔류 결정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상패동 일원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등 신산업 업종으로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투자 수요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미군기지 반환 지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30만 평 규모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평택과 용산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사업자들은 이번 달 수도권에서 인천의 분양 실적은 오르고
서울과 경기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월 인천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83.9로 지난달보다 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지난달보다 2.3포인트, 경기도의 경우 2.1포인트 떨어진 97.7과 92.3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일 경우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주사년은 인천 내 GTX 노선 개통 계획과 구도심 정비 사업의 영향으로 인천의 분양 전망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억 원 미만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지역의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2,870건으로 전체의 30.8%, 15억 원 이상은 1,688건으로 18.1%를 차지해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만렙 리서치연구원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는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점점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까지 20km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인 대장홍대선이 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해 내년 착공합니다. 기재부는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장홍대선은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장홍대선이 개통하면 부천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2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시민 교통 편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에 인천을 포함한 유치 신청서 제출 지자체 3곳 모두 선정됐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특별자치도 3곳을 후보 도시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3개 후보 도시의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실사단을 구성해 이달 중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후보 도시의 유치 계획 발표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민선 8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율이 13.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등을 평가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체 178개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정 48조 6,344억 9천만 원 중 현재까지 확보한 재정은 6조 4,149억 9천만 원으로 13.19%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입니다. 시가 그동안 확보한 전체 재정의 구성 비율은 국비 33.45%, 시비 45.6%, 군구비 5.04%, 민간 기타 15.8% 등입니다. 특히 실천본부는 시가 오는 2026년 민선 8기 임기까지 확보하려던 18조 7,297억 2,900만 원 중 확보 가능한 재정은 34.25%인 6조 4,149억 9천만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이번 공약 이행 평가에서 평점 78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13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입니다. 이 중 본회의에서 원안 및 수정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9건에 불과합니다. 의원별로는 중구 강화군 옹진군 배준영 의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미추홀구 갑 허종식 의원과 남동구 갑 맹성규 의원이 각각 13건, 연수구 을 정일영 의원 12건입니다. 부평구 을 홍영표 의원은 6건, 부평구 갑 이성만 의원은 1건이었으며 계양구 갑 유동수, 계양구 을 이재명 의원은 인천 관련 법안 발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전보다 38.5%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20개를 추진했는데요.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에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반경 5km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 라이다를 이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추적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 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며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오는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1,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대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합니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 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단독주택 총 1,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 태양광 설치를 신청받는데요. 이번 사업은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00여 가구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메가와트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여 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곳 확충합니다. 도는 공모를 거쳐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곳을 선정했는데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42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야간과 휴일에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2곳과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7곳도 새롭게 지정했는데요. 도는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 의료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 진료기관 확충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2,640명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우울증 관련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는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 관계자는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